28. 일본이 흥왕한 역사. 일본은 옛날에 외국이라 하던 나라이다. 대한의 동편에 있으며 조그마한 섬 세 덩이 혼슈, 규슈, 시코쿠로 되어 있는데 땅과 인민이 대한에 비하면 조금 더 된다. 옛날부터 인민들이 강한하여 무기를 숭상하며 교화가 부족하여 괴이한 풍속이 많다. 바다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밖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자대하는 성품을 저희끼리 길러서 남에게 굴복하는 것을 죽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라기리라고 하는 스스로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것을 좋게 여기는 풍속이 있다. 남에게 이유 없이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제 손으로 배를 갈라 죽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행동으로 알고 관계된 사람이 적을 때에는 한두 명, 많을 때는 5, 60명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더럽게 사는 것은 영광스럽게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는 저마다 칼을 잡고 남녀노소가 일시에 꿇어앉아 머리를 굽혀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곧 오장을 다 쏟아놓고 엎드려 죽는다. 이런 일이 비비유지하였으나 근래에 차차 없어지고 있는데 그 사납고 독살스러운 성품은 칭찬해 줄 만한 게 아니지만 남에게 이유 없이 지기 싫어하는 기계는 본받아도 될 만한 것이다. 백성의 기계가 이러하므로 아무리 강한 나라 사람이라도 그들을 감히 무리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자유 권리를 보존하기에 좋은 가장 특별한 성질이다. 또한 옛 풍속에 양반을 높이고 예법이 심하여 귀족은 몸에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는 신뢰하는 자를 베어 죽이려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독한 마음과 열리지 못한 풍속 중에서 2500여 년 동안을 유전해 내려오면서 대대로 한 성씨가 인군 노릇을 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없는 일이다. 한국과 천국 양국의 변방을 종종 침범하여 항상 괴롭혔는데 백제 시절에는 조선에서 왕인을 보내어 일본 왕자의 스승이 되어 논어와 천자문과 다른 책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으며 또 일본 국문을 만들어 주었으므로 이때부터 그 나라의 글자 쓰는 법이 비로소 생겼다. 그 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금부초와 불경을 보내주었는데 지금 일본이 숭상하는 불교는 다 이때에 들어간 것이다. 그 후에 또 천문과 책력을 만드는 법과 의술과 풍려는 악공, 질그릇과 기와 굽는 장색들과 간장 만들고 술 만들며 옷 만드는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열지 못한 인종이었으나 우리나라의 문명을 배우다가 얼마쯤 열리게 된 것이다. 그때의 정치제도를 보면 땅을 갈라 나누어 주어 봉한 제후들이 있어서 각각 권력을 잡고 정사를 주장하였는데 그들 중에 관백이란 자가 있어서 임금의 권리를 대신하였는데 임금은 다만 헛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상의 권력은 없었다. 임진년의 전쟁 역시 다 관백이 제멋대로 일으킨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사람의 가죽 300장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하나 이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일본에게 병화당한 것을 통분히 여겨서 지어낸 말이고 실상은 한일 양국이 이 싸움 끝에 강화하고 부산 항구에 거류지를 정하여 일본인이 와서 살게 하고 변방에 수자리를 두어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냥의 경비를 지출하다가 1869년에 이르러 비로소 없애버렸다. 서양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 줄을 짐작한 후로 간간히 와서 통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이 다 맞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니 1853년에는 미국이 군함을 보내어 억지로 통상을 텄다. 그 후에 일본이 세상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서양으로 사신과 선비를 보내어 교제를 친밀히 하여 서양에 부강하고 문명하는 형편을 대강 깨닫고 보니 남들이 와서 통상하려는 본래 뜻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짐작하고 나라를 유지하려면 서양의 제도를 본받아야 될 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들을 택하여 잇따라 서양으로 보내서 서양에 가서 공부하게 하니 그 학도들이 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후 기한이 차기 전에 각각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본즉 서로 의논하는 말이 우리가 본국에 있을 때에는 세상 형편이 어떠한지 전혀 몰랐다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살펴본즉 동양의 형편이 이렇듯 위급한데 이렇듯 위급한 중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세상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홀로 나라의 위태함을 보고 어찌 공부만 하고 앉아서 세월을 허비하겠는가.
마땅히 곧 돌아가서 내 나라의 관민을 다 흔들어 깨워서 함께 동양을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돌아와서 혹은 정부에 들어가 권력도 잡고 혹은 민간에 나서서 글도 지어 전파하고 연설도 하여 민심을 격동시키고 낡은 습관을 깨뜨려 부수어 상하가 합심하여 봉건제도를 혁파하고 각 봉건 영주의 권력을 정부에 돌려보내고 황실을 높여서 실권을 회복하며 정서를 고쳐서 예전 폐단을 없애고 개명한 제도를 새로이 차례로 본받으려고 하자 모든 완고한 세도가들이 극력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개화파 인사들 중에는 잡혀서 죽은 자도 무수하였고 중상을 당하고 간신 죽음을 면하여 병신이 된 자들도 여러 명이 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명치 황제는 총명하고 과단하여 세상 형편을 먼저 깨닫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자들을 용서한 후 중임을 맡기고 수구당을 차례로 몰아내고 개화당에게 힘을 실어주어 새 법을 실시하였다. 헌법을 제정하여 상하 의원을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나랏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허락해주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학문만 닦으면 못할 것이 없을 줄로 알고 집과 소치라도 팔아서 경비를 장만하여 영국이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였다. 그들이 졸업하고 돌아오는 대로 그 재주를 따라 권리와 직업을 맡기자 점점 새 학문 공부하기를 자기의 목숨 구하듯이 하여 20, 30된 청년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그 성질과 모양이 다 서양 사람같이 되었다. 전후로 40년 동안에 천국에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르기를 일본은 다만 그 나라 이름 두 글자 외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듯 속히 변력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의 신민된 자들은 저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29. 아라사 정치 내력. 아라사는 천국의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 구라파와 아시아에 반씩 걸쳐져 있다. 천하에서 제일 큰 나라로는 영국과 이 나라 둘을 치고 있다. 영국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속지들을 다 합해야 큰 나라이지만 아라사는 한 덩이로 이렇듯 크게 되었으니 그 땅의 넓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지구 부편 끝에 가까워서 기후가 극히 차고 너른 들이 매우 습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 많으며 모든 항구가 반년 동안은 얼음이 풀리지 아니하여 동서양에 전쟁이 있으면 군사를 파병하기 심히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라사는 처음부터 풍기가 깨이지 못하여 지금까지 야만스러운 풍속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으나 이전의 역사를 보면 더욱 괴이하고 사악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다. 1672년에 대피득이라 하는 임금이 나시어 정사를 그 메시에게 맡기고 미복으로 각국을 유람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문명하고 진보함을 보고는 자기 나라의 열리지 못함과 곤궁하고 잔약함을 탄식하면서 크게 변역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후 배를 만드는 장색에게 고용되어 배 만드는 법을 공부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정서를 고치고 풍속을 변혁했는데 영특한 수완으로 완고한 민심을 돌아보지 않고 용맹하게 개혁을 시행하였으나 다만 신하들이 어둡고 백성들이 열리지 못하여 그 신민들을 데리고는 갑자기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서양 사람들을 청에 들어와 국적에 올리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격에 따라서 벼슬도 시키고 땅도 갈라주어 자기의 신민이 되어 나라를 돕도록 하였는데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웬만한 평민이라도 약간의 상등 대접을 받는 것 사람을 보면 다 얼굴빛이 흰 인종이고 모든 하등 사람은 다 살빛이 누르고 얼굴이 못생긴 인민들이다. 이렇듯 힘써 행하여 나라를 중흥시켜 놓았으므로 지금 저렇듯 강대하게 된 것인데 이는 다 이 임금이 기초를 잡아놓은 것이다. 이러므로 그 서울을 피득부 페테르부르크라 하여 그 굉장하고 거대한 사업을 천추에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토 백성들을 위하여 의논하는 자들은 종종 말하기를 이 임금의 공적은 심히 크다고 하겠지만 본토의 인종에게는 크게 원망을 샀다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 임금이 평생에 각국을 병탄할 욕심이 있어서 사방으로 토지를 널리 확장하였으나 마침내 장색할 계책이 없어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줄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미리 14조목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깊이 간수하고 그 후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전하여 비밀히 감추어 두고 형편을 따라 유언대로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유언장의 대지는 강한 나라와 먼저 힘을 합하여 작은 나라를 나누어 없애고 그 후에는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마주쳐 없애며 자유하는 나라에는 혼인을 통하거나 달리 결연하여 먼저 내정을 간섭하여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였다. 이 모든 괴율과 간교한 계책의 의도가 몹시 음험하였다. 그 후로 여러 대에 걸쳐 임금되는 자들이 다 이 유언대로 행함으로써 효험을 많이 보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이 유언장이 발각되어 세상에 드러나자 각국은 그 무한한 욕심을 알고 크게 두려워하여 사람마다 전파하여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러자 구라파주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아라사의 세력 막는 것을 제일 긴급한 문제로 삼았다. 1859년에 아라사와 터키 두 나라 간의 전쟁, 크리미아 전쟁에 각국이 일제 일어나서 싸움에 간섭하여 아라사와 조약을 체결하고 흑해 어귀를 건너서 다시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흑해는 본래 아라사 함대가 서양으로 나오는 길목이므로 이 어귀만 막으면 서양 각국에 대해서는 감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로 아라사인들은 감히 서쪽을 다시 엿보지 못하고 범같이 탐하는 눈길을 동쪽으로 돌리니 밤중 같은 천지에 수많은 생고기들이 무수히 널려 있었다. 그래서 1880년에서 90년간에 시베리아 철도를 놓기 시작하여 6년을 작정하고 1만 5천 리가량을 통하여 나오니 이는 그 서울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아시아주 동방 끝으로 나오기를 지척같이 하기 위해서였다.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동방의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곳은 곧 대한의 북도와 천국의 동편에 연접한 곳으로 이 지방에 이르러 동양 천지를 마음대로 호령하고자 한 것이다. 서양에서 막은 불이 동양에 미쳐오고 있었으니 그 위급하고 절박함이 실로 조석에 달려 있었다. 30. 서양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다. 아라사의 세력이 서양으로 뻗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다만 서양의 각국이 모두 아라사의 욕심을 깨달아서 아라사가 가는 곳마다 조심하고 방비하여 그들의 계책에 빠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막아냈기 때문이다. 만약 동양 각국도 진작 그런 형편을 깨닫고 서로 방비하였더라면 아라사가 감히 다른 욕심을 부리지 못하였을 터인데 한청 양국은 전혀 모르고 앉아서 점점 뻗어 들어오는 화근을 방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형세가 심히 위태하게 된 것이다. 만일 아라사가 천국을 향하여 호령만 크게 하여도 천국은 곧 두려워서 대한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니 아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제것처럼 아라사에게 허락하고는 다만 화를 면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대한은 대한대로 헤아리기를 기왕에 남의 소국되기는 일반이니 아라사에 속하는 것이 과히 원통하다고 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원통하더라도 천국의 세력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천국이 대적하지 못하는 아라사에게 어찌 감히 항거하겠는가 함으로써 아라사의 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만일 대한이 아라사 입에 들어간다면 일본이 스스로 외로워져서 또한 홀로 부지하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홀로 이러한 형편을 살펴보고 밤낮으로 백성을 교육하여 이 뜻을 알게 하고 군사를 길러서 국력을 강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한청 양국을 깨워서 같이 방어하기를 힘쓰고자 하였다. 그러자 서양 각국이 또한 이 뜻을 일본에 권고하여 대한과 통하여 깨닫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라사 세력이 미치는 곳마다 상업과 전도 등 모든 공변된 이익에 크게 손해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법국의 천주교인들이 틈틈이 들어와서 전도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붙잡는 대로 죽이기를 일삼았다. 1832년에 영국 군함 한 척이 남도 해변에 대고는 그를 보내어 통상하기를 청하며 교책을 바치거늘 곧 물리쳐서 쫓아냈다. 1847년에 법국 군함 두 척이 고군산 앞에 들어왔다가 얕은 바다에 걸려서 조수가 물러간 후에 곧 파선이 되었다. 법국인 600여 명이 섬으로 들어가 섬 주민들에 의해 구제되어 의복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주고 배를 내어 실어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할 때 마침 영국 배가 가까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실어서 갔는데 이때는 조선정부와 백성들이 외국인을 극히 잘 대접하였으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까 염려하여 그를 천국에 보내어 법국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를
지나간 해에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서 글을 받아보니 그 글에서 말하기를 귀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무단히 죽였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귀국의 법은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청인이 귀국에 들어간다면 극진히 보호하여 잘 대접하는데 어찌하여 청인은 그렇듯 잘 대접하면서 우리 백성에게만은 홀로 편벽되어야 하는가? 만일 우리 백성이 혹 인명을 살해하거나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거나 혹 다른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실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귀국이 사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법국 정부에 대하여 크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답장하였다.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하여 삼가 답장하노라. 몇 해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붙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가 언제 이 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하고 얼굴은 가리고 밤이면 다니고 낮이면 자고 다만 상종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나라의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무리들이었다. 마침내 잡혀와서 심사받는 자리에서 성과 이름을 바로 대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귀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귀국의 인민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뜻을 자세히 알기 어렵거니와 당초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돌려보내줄 수도 없었고 설령 귀국 백성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내 나라에 비밀이 들어오는 자를 국법대로 다스렸던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물며 언어와 이름과 복색을 바꾸고 내지에 비밀이 다닌 것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어서일 것이니 그런 사람을 어찌 파선당에 오는 사람과 같이 비교하겠는가. 만일 파선당에 오는 자가 있으면 힘껏 구제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므로 귀국 백성들도 표풍하여 왔다면 청인이나 일본인과 다름이 없이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귀국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실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말이다. 우리가 법국과 교섭이 없었으므로 법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가. 만약 귀국에 모르는 인민이 들어가서 불법한 일을 행한다면 짐짓 그냥 두고 보겠는가. 천국 사람이나 만주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는 또한 이처럼 조치하였을 것이다. 그동안에 천국 사람이 변복하고 들어왔다가 잡혀 죽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인 줄 알기 때문에 천국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였는데 귀국 백성인 줄 알았더라도 법대로 시행한 것이 실수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모르고 한 것이야 더욱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귀국에서 보낸 편지가 법식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회답할 의무는 없으나 이 일은 관찰사 한 사람이 조처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므로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속국이므로 외국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는 북경 정부와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직책이므로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것이니 윗사람에게 이대로 보고하라. 이 편지가 천국을 통하여 법국 정부에 전달되자 법국 정부에서 보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어두운 나라에 들어가서 교화를 전하는 내 나라 백성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겠는가. 군사를 보내서라도 별도로 조약을 맺고 조선에 들어가는 교인들을 잘 보호하도록 하여야 옳다라고 하고는 막 군사를 보낼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법국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 그 의논이 정지되었던 것이다. 대저 교인이라는 것은 각국이 극력 보호하는 법이다. 서양의 각국에서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미 있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큰 사고로 삼아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잠포하고 무리한 일인 줄 깨닫고 헤아리기를 교라고 하는 것은 각국 정치와 풍속의 근원인데 저들이 각각 믿는 대로 받들고 또한 저들이 좋은 줄로 알고 믿는 것을 남과 같이 하자는 본래의 뜻은 지극한 인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금하고 맞겠는가라고 하여 공법을 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데 이것이 곧 근대 계명 세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본래의 뜻을 모르고 혹 교를 전파하면 곧 나라가 없어지거나 백성이 다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이 금수같이 되는 줄 알아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가장 엄한 국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혹하고 무리한 일들이 종종 생겼던 것이다. 일찍이 1866년 6월에 미국의 범선 한 척이 황해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내지로 떠밀려 왔는데 대원군의 명령으로 무사히 보호하여 천국으로 보냈더니 그해 9월경에 미국 상선 한 척이 대동강 어귀에 들어와 평양 앞에 이르러 통상조약을 맺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물러가기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끝내 듣지 아니하고 점점 올라왔는데 이 소문이 전파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여 민심이 크게 요동하였다.
본래 이곳에는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바닷물이 얕은 줄 모르고 조수를 따라 상류로 높이 올라갔다가 물이 물러나가자 배 밑이 강바닥에 걸려서 물러가지 못하게 되었다. 말은 서로 자세하게 통하지 못하고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는데 그 때문에 충돌이 생겨서 사람들은 배에 불을 지르고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이해에 법국의 천주교 신부들이 변복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붙잡혔다. 다시는 이 땅에 있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죽이는 형벌에 처했는데 이때 간신히 형을 면하고 도망쳐서 천국으로 간 자가 있어서 그 참혹한 정상을 전하였다. 법국 공사가 크게 분노하여 천국의 공친왕에게 조회를 보내어 조선에서 법국 교인을 죽인 사실을 따져 물었는데 그 조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전에 귀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이 야만스러운 포악을 행하였다. 4월경 법국 신부들이 그 나라에서 전도하다가 마침내 붙잡혀서 선교사 9명과 조선 신부 7명과 그 외에 무수한 교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왕명으로 모조리 살해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결단코 그냥 두지 못할 것이다. 수일 후에 우리 군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쳐서 이길 터이니 우리 대황제께서 그 나라 임금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귀 정부에서 본 공사에게 여러 번 설명하기를 귀국은 조선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조선에 가는 우리나라 교인을 보호해줄 핑표를 귀 정부에 청구하였더니 또한 귀국은 조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하여주지 않았다. 본 공사가 지금 분명히 밝혀둔 바는 우리는 귀국이 조선에 대하여 아무 권리도 없는 줄로 안다는 것이다. 천국은 항상 이런 처지에 놓이면 장래에 어찌 될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당장의 화단만 면하기 위하여 말썽이 나지 않고 넘어가도록 대답하는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에도 이 조회를 보고는 무슨 책망이나 있을까봐 두려워서 즉시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선은 본래 강한하여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고 우리 속국은 아니므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알아서 행하라. 그때 마침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천국 정부에서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 천국의 세력으로도 서양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접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작은 조선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는가. 지금 법국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간다고 하니 알아서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사신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고 겸하여 북경의 법인들이 돌입하여 대궐에 불을 지르고 억지로 통상조약을 맺은 사실을 자세히 말하니 조야에 난리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분분히 피난하여 산으로 들어갔고 한편으로 각처 바닷가에 포대를 쌓으며 군사를 배치하였다. 이때 법국 군함 2척이 강화에 이르러 한 척은 먼저 한강 어귀에 들어와 물속을 측량하니 강화는 벌써 법국 병사들에 의해 점령되었으므로 전국에 풍문이 요란하여 큰 난리가 난 듯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이경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통진부에 운구하고 있으면서 법국 군사들과 대치하게 하고는 법국 진영에 글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선교사가 변복을 하고 이름을 고치고 수상한 행색으로 내지에 들어와 남의 나라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찌 군사로서 혼단을 만드느냐, 흔단을 만드느냐. 그러자 법국의 함장이 화답하여 말하였다. 우리 선교사를 무단히 죽인 것은 실로 불법한 일이다. 그 일을 주관한 대신 3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정권 대신을 보내어 통상과 선교 활동을 허용하는 조약을 맺자. 우리 정부에서는 다시 대답하지 않고 삼포수 5,000명을 뽑아 보내어 일시에 차서 물리니 법국 병사들이 무수히 상하여 부득이 물러가는데 이것이 곧 병인양요이다. 이때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침몰한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듣고 자기 백성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것을 그냥 두지 못하여 1871년 봄에 천국에 있는 미국 공사에게 로우에게 명하여 군함을 거느리고 조선에 가서 조약을 맺고 통상 문제와 조선에 오는 미국 선교사를 보호하는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에 군함 5척을 일본 장기에 모아
이에 5월 16일에 한국을 향하여 떠나 30일에 한국 해변에 도착하여 정박해 있으면서 우리 정부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관원을 보내어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전에 청국 정부에서 미리 미국 군사가 오려는 뜻을 우리나라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먼저 소문을 듣고 평양 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여 군포 3,000명을 뽑아서 강화 어귀에 주둔해 있으면서 그들을 막아서 물리치도록 하였다. 그때 작은 배 한 척이 먼저 측량하러 올라왔는데 그것을 향하여 일지에 사격을 하자 총알이 비오듯 하여 더 올라가지 못하고 물러가서는 여러 군함들과 함께 올라와서 언덕에 내려 포대를 점령하였다. 미국 군사들이 잠시 동안은 접전하여 육지의 자리를 잡고 버텼으나 외로운 군사가 무수한 폭군과 대적할 수 없고 또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터이므로 서로 오래 대치하고 있는 것이 옳은 계책이 아닌 줄 알고는 곧 군사들을 이끌어 물러가니 비로소 난리가 평정되었다. 앞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서양 각국과 통하지 않으려고 여러 번 승강이를 벌이던 역사의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이 대한이란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된 후로는 천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군함을 파견하여 혹 호의로 권하기도 하고 혹 위력으로 핍박하기도 하였으나 한 번도 뜻대로 되지 못하고 낭패하여 돌아갔으니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원기가 든든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2차례나 승전한 후로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였을지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막지 못해서 부득이 허락하고 일본도 또한 막지 못하여 통상을 허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홀로 방비하여 끝끝내 물리쳤으니 기운이 더욱 강성해져서 종로의 큰 길 위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겨 넣으며 말하였다. 이를 척합이라 한다. 서편의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해야 한다. 만일 화친한다면 이 나라를 파는 것과 같으니 만세 자손으로 영영히 경계하라. 병연년에 새겨서 신민년에 세우느라. 그 후로 천주교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더욱 엄해지고 외국인을 막아내려는 방침이 더욱 굳건하여 천지는 바뀌어도 외국인은 이 나라에 용납하지 못하며 서양의 종교는 전하지 못할 듯하였으나 지금 겨우 30여 년 동안에 외국인의 세력이 어떻게 퍼졌으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각자 생각해 볼 일이다. 종로 네거리에 뚜렷이 세웠던 비석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세상이 변하는 것을 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줄을 환히 깨닫는 모양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컴컴한 데 들어앉아서 외와 양을 몰아내자거나 저희가 스스로 물러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집을 깨치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로다.